최근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정책 변화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 번지면 백신을 맞아야 할까, 맞지 말아야 할까가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시니어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백신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려드리오니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의학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조언이 아니며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시청 감사합니다. 1. 백신과 사망률 데이터입니다. 2025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맞고 2시간 후 쓰러져 일주일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 사안의 특성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을 백신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공식 수치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 10만 명당 약 3.1명의 사망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백신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1,500명이 사망했지만 이는 대부분 고령층의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서 접종 시기와 우연히 겹친 경우였습니다. 2. 정부 보상 현황입니다. 전체 사망 신고 2,587건 중 실제 보상 74건 4.5%입니다. 또한 전체 부작용 신청 약 9만여 건 중 28.5% 정도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부 국민 입장에서는 보상이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나만의 위험도 계산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먼저 기저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장병, 당뇨,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 코로나 감염 위험도 크지만 동시에 백신 부작용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거주, 다중 접촉이 잦은 환경이라면 감염 위험이 더 큽니다. 세 번째, 최근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접종을 잠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백신에 대한 우려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의심하는 이유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전례 없이 빠른 개발. 기존 백신은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1년 만에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장기 안전성 미검증. 5에서 10년 후 부작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mRNA 기술이 인류 최초로 대규모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심근염, 혈전증,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실제 발생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들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나 우려하느냐도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대안적 예방 방법. 백신과 병행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KF94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씻기, 적절한 거리 두기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5. 신중한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치의 상담 필수. 본인의 납득이 먼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가족과도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주변 권유보다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종을 하신다면 몸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본인의 결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의 주요 종류를 전통적 방법과 새로운 기술로 구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실험적 기술입니다. 1. mRNA 백신 핵산 백신입니다. 화이자.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특징 mRNA 백신의 원리 자체는 이전부터 논의됐지만 실제로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종 횟수 2회. 모더나. 미국 모더나와 미국립보건원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화이자와 동일한 인류 최초 상용화 mRNA 방식입니다. 접종 횟수 2회. A.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공동 개발했으며 2024년 3월 이후 승인 취소 신청, 5월 승인 철회 완료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 중단을 취소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징은 비교적 새로운 바이러스 벡터 기술입니다. 혈전증 위험으로 인해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접종 횟수 2회. 얀센, 미국 존슨 앤 존슨과 벨기에 얀센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특징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며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혈전 위험성입니다. 접종 횟수 1회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전통적으로 검증된 기술입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가장 전통적 백신입니다.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했습니다. 특징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이제는 전통적인 기술로 구분될 정도로 검증된 역사와 함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백신 개발 방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면역률 90%. 노바백스 백신의 원리입니다. 기존 사례로서 노바백스는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동일한 유전자 제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노바백스는 타 코로나19 백신보다 높은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바이오타임즈지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냉장 보관으로 보관이 편리하며 접종 횟수 2회입니다. 올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 발생 빈도가 기존 백신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상 반응이 청년층에 비해 3배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선택 시 고려 사항입니다. 전통적 기술을 선호한다면 1순위 노바백스입니다. B형 간염, 자궁경 부암 백신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도 괜찮다면 편의성으로는 얀센으로서 1회로 접종 완료됩니다만 혈전증 위험성이 있어 제한적입니다. 효과성이라면 화이자 모더나이며 높은 예방률을 자랑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단백질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보다 전통적인 백신 종류라고 메디칼업저버 등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백신 의심론자들에게 고려 가능한 선택지인 이유가 바로 이 전통적이고 검증된 기술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백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영상은 특정 백신을 권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상은 객관적으로 시니어분들께서 코로나 백신을 이해하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시청 감사드립니다.